인공지능, 이 AI가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이제는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요, 에너지, 그리고 기간 산업, 심지어 우리 경제 전반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술과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저희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요, 이 변화의 진짜 핵심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브리핑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AI가 촉발한 연쇄 반응부터 시작해서 이걸 뒷받침할 차세대 에너지 경쟁, 그리고 전통 산업들은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 AI의 파급 효과부터 시작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건 바로 AI에 대한 정말 폭발적인 수요입니다. 이 엄청난 수요가 어떻게 전체 기술 공급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AI 붐의 심장부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특별한 반도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메모리가 그냥 단층 주택이었다면 이 HBM은 데이터를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연결한 거대한 마철로, 즉 초고층 빌딩 같은 거예요.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차곡차곡 높이 쌓아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인 거죠.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전력 낭비는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엄청나니까 공급자들한테는 막강한 가격 결정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최신 HBM4 칩 같은 경우는요, 개당 가격이 이전 모델보다 무려 20에서 30%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칩 하나가 최고급 스마트폰 한 대 가격에 육박할 정도가 된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HBM의 나비 효과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당연히 돈이 더 되는 HBM 생산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D램 생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요? 네, 바로 일반 D램 가격까지 덩달아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HBM 확보 전쟁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저마다 다른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먼저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는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최고 성능 제품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래 등급 제품까지 싹 다 사들여서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이죠. 반면에 구글은 훨씬 더 과감합니다. 아예 HBM4는 건너뛰고 차세대인 HBM4E로 바로 직행해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메타의 선택은 좀 독특해 보입니다. 요즘 다들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메타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GPU부터 네트워킹까지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개별 칩 성능을 넘어서 엔비디아가 구축한 이 강력한 생태계의 가치를 인정한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HBM을 넘어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MLCC 제조업체인 무라타의 CEO가 직접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초과했다고 밝혔어요. 이 말은 부품 가격 인상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걸 공식화한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디지털 혁명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바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혁신의 대가가 바로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뉴스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모든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저장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이유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배터리 제조의 혁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존의 습식 공정은 재료를 액체 용매에 섞어서 바른 다음에 아주 거대한 오븐에서 이걸 말려야 했어요. 에너지도 시간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개척한 이 건식 공정은 이 건조 과정을 아예 생략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 넘어서요,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LG가 보유한 400개 이상의 관련 특허는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셈이죠. 그리고 이 경쟁의 최종 목표는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액체 대신 고체를 사용해서 폭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요.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해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야말로 배터리 기술의 성배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요, 상용화 시기가 정말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중국 BYD가 소규모 양산을 시작하고요. 2029년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인 전기차용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2030년 계획이에요.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서 고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기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중국은 이 리튬 전량의 판을 뒤흔들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예요. 훨씬 저렴하고 풍부한 나트륨을 이용해서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BYD가 개발한 제품은 무려 1만 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해서 기존 LFP 배터리의 수명을 3배 이상 뛰어넘습니다. 이건 저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시작된 기술혁명이 과연 거대한 전통 산업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때 국가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왔던 거대한 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과감하게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 자국 해양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브릿지 전략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초기 물량은 기술력이 앞선 한국에서 먼저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와 협력하면서 점차적으로 기술과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옮겨가는 방식이죠. 이건 국내 조선업계에 정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시선은 다시 원자력 발전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결국 모든 건 AI의 끝없는 에너지 수요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원전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대규모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뉴스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술 혁신, 에너지 전환, 산업 재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이익은 과연 어떻게 분배되고 우리 월급과 물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삶과 직결된 경제의 가장 현실적인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임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예측 가능성이에요.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돼서 직원들이 이 정도는 받겠구나 예측 가능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맞다고 본 겁니다. 반면에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지급 여부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성과 인센티브면 임금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게 앞으로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이 차트는 지난 10년간 왜 월급쟁이들이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체감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이건 소득이 투명하게 다 노출되는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기술붐의 양면성은 삼성이라는 한 기업 안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가격 폭등 덕분에 역대급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바로 그 비싼 칩을 사서 써야 하는 스마트폰 부문은 원가 부담 때문에 이익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어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만든 역설이죠. 결국 이 비용 부담의 일부는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이 막대한 부는 과연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분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